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터널 속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굉음이 들려서 백미러를 보니까 어떤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쾅 들이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일가족이 가을꽃 구경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는데요. 누군가가 차를 긁어놓고 돌을 던지고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어느 며느리가 임신한 시누이를 잘 챙겼더니요. 시댁 식구들이 시누이 산후조리까지 해달라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10월 22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뉴스쇼 후에 이 메뉴들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엔 헤이 브라더 진진 형제와 함께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진진 형제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바로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어허. 우리나라 소식부터 좀 네네. 짚어볼게요. 최근에요. 경기도의 시내 한 도로에서 정말 황당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차량의 트렁크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트렁크 안에 사람이 있다. 강력범죄 같잖아요. 근데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트렁크에 사람이 gat혀 있다면 이거는 강력범죄의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만 트렁크 안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근데 이 차는 달리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차량 트렁크에 외국인 남성이 옆으로 누운 채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만지작거립니다. 저게? 주행 속도는 느린 편이긴 했는데요.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나. 이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요. 경기도의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허허 참나 진짜 저 외국인들이 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대한민국 땅이 뭐 자기들 놀이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탕탕 오라이. 옛날에 버스에 문 열고 발차하는 것을 개문 발차라고 합니다. 아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버스뿐만 아니고 지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타고 내리는 사람이 네.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반드시 의무가 있고 상식 아니면 상식 그죠? 그렇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고류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 아마 저거는 아마 우리 MBN 이 뉴스파이터 보시는 경찰관들 저거 과태료 먹여야 그리고 된다고. 저 차 번호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저희가 일부러 뿌옇게 했지만 저 차 번호 나올 텐데.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저 인간들 그놈의 SNS 좋아요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무모한 영상 찍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저렇게 무모한 영상을 찍었다가 대래 처벌받은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경에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차량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 뭐예요 이게? 20대 여성들이 저렇게 트렁크에 매달려서 또는 트렁크 문을 열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저희 논란이 사람입니까 진짜? 발생했는데요. 사실 일단은 뭐 무슨 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보다 생명의 위험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큰 상황이잖아요.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제보를 했는데 실제 경찰에서도 이 운전자에게 그러니까 저 여성들이 아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죄로 벌금 조치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뭐 10개라도 된답니까? 정말 제발 저런 철딱서니 없는 행동 하지 않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살펴봤고 이제 어느 나라로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웃나라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중국 스촨성의 한 도로에서 네. 어떤 운전자가 네. 평소처럼 달리던 중에 옆을 힐끔 본 순간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귀신 봤나? 무엇을 발견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뭘까요? 저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정체불명의 생명체, 어머. 다름 아닌 타조입니다. 어머. 차들 사이를 가뿐히 오가면서 마치 도로의 지배자라도 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답게 그 속도가 웬만한 차량 못지 않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 혹시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 지난번에 뉴스파이터에서 나왔던 그 타조 저 중국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것 같고요. 아하. 저 타조는 중국의 한 식당에서 홍보용으로 키우고 있던 타조래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식당 찾으면 보고 이제 많이 오시라고 홍보용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던 네. 그런 타조였는데 문제는 저 타조가 식당을 탈출해가지고 도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저 달콤한 자연은 곧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허. 결국 경찰에 붙잡힌 타조 안타깝게도 도살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잘못했다고 세상에 도살을 해요. 아이고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말 잘 듣게 잘 이렇게 가둬두고 탈출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또 도살을 해요. 세상에 동물의 생명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북섬 남부 일대에 악천후와 함께 정말 강한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그래서 일명 개물 강풍 정도로 불리는데 길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바람 세기였습니다. 괴물 강풍이요? 영상으로 같이 어허, 보시겠습니다. 네. 개물 강풍이 강타한 뉴질랜드 한 교차로인데요. 어머. 신호등이 막 흔들리고요. 어머. 이 모퉁이를 지나가는 행인은요. 지금 어머. 중심을 잡을 수가 어머, 없어서 어머, 어머. 비틀거리더니 떼굴떼굴 굴러 떨어집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저분 저 아스팔트 바닥에 막 이게 얼굴 같은 것도 막 긁혔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거보다 걱정되는 게 최진용 변호사님 저희가 도로잖아요. 아 차들이 올까 걱정돼요 지금. 와, 이게 위기일발 속에 구사일생이었다. 아하. 불행 중 다행으로 저 차도 끽해서 바로 이 행인 앞에 딱 멈춰섰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얼마죠? 110km 아니겠습니까? 아하. 근데 여기에 분 바람은 시속 최고 120km였다고 어머나 세상에 하니까 어머나 차 멈췄네 진짜 어머나. 어이구야 네네. 어마어마한데 정말 하늘에서 도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말 이 자연의 위력, 자연재해의 위력은 그 앞에서 인간이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금 저 영상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다시 중국으로 가보시겠는데요. 어허. 중국의 어느 호텔에 한 투숙객이 이것에 옷을 걸었다가 2개 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디에 무엇을 걸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마치 우리 추석 연휴 때 쏟았던 비처럼 어머. 천장에서 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어떡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탓에 한 여성은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가 하면 네. 한 남성은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는데 어머. 바로 투숙객이 스프링클러에 옷을 걸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너무 헛웃음이 진짜 손정희 변호사님 저 난리 난 게 일단 걱정은 앞서는데 얘기를 듣고 지금 많은 분들이 허허허 저처럼 헛웃음 지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 아니 옷걸이 호텔 가면 옷걸이 진짜 널렸는데 스프링클러에 옷을 걸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스프링쿨러가요. 이 열이 가해지면 거기에 있는 유리로 된 가멸체가 깨지면서 물이 방출되는 원리이거든요. 근데 이 가멸체는 또 이런 옷이나 옷걸이 무게 때문에도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게 파손이 됐기 때문에요. 무려 10톤의 물이 방출이 됐다라고 어머나, 하는데요. 어머나. 10톤이 방출이 되면 호텔 내부 집기류, 가구류 다 침수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을 퍼날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호텔 측의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어허. 이 호텔 측에서는 16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만 원의 손해를 복구해라, 배상해라. 네. 이렇게 투숙객에게 요구를 했고 네. 투숙객은 너무 과하다라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못 내겠다는 거예요? 어머, 그렇습니다. 세상에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지난 7월에도 한 40만 원 배상한 일도 있었고 네. 지난해 5월에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변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에 저렇게 무거운 물건 그리고 이물질을 뒀다가는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요.
적절한 다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에 누가 오컬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용도에 맞게 쓰면 아무런 탈이 안 일어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이요,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도 물고 뜯고 맛보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네. 막 무는 걸 좋아하는데 미국의 한 가정집 안에서요, 반려견이 뭔가를 물었는데 이게 펑 하면서 불꽃이 일었다고 뭐나? 합니다. 대체 무엇이었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네, 반려견 한 마리가 움찔하면서 어머. 뒷걸음치는 순간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펑 하고요, 불꽃이 어머. 튀면서 불이 났습니다. 어머. 다행히 지금 반려견은 재빨리 도망친 것 같은데 네. 집에 사람은 없는 건지 불은 왜 난 건지 아찔한 순간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불은 붙었는데 글쎄 이제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카페트가 막 불이 다 번지진 않았고 그리고 추진목이 폭발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더 큰 폭발로. 예, 약간의 폭발이 있긴 했지만 큰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 어디서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요? 가정집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려견이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저게. 요즘 보면 이제 비행기에서도 막 배터리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보조 배터리 보조 맞아요. 배터리. 네. 그러니까 충격을 가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이게 배터리인지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집주인이 없는 사이에 강아지가 배터리를 갖고 놀다가 불이 발생한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 소방관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경보 시스템이 울리니까 요즘은 휴대전화로 집안 사정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집에 아무도 없었고 이 반려견만 있었는데 집으로 빨리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저 리튬 배터리를 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폭발을 해서 불이 난 거고 네. 다행히 저 지금 카페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불을 꺼서 네. 더 이상 불은 확산되지 않았어요.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일부 충격이나 손상을 가하면 이 보조 배터리나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폭발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혹시나 시청자분들도 이거 잘 관리하지 않으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의 그척기의 망정이지 하마터면 집이 홀라당 진짜 불길에 휩싸일 뻔했고 혹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반려견한테 밥 안 주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하도 배고파서 그냥 리튬이온 건전지 갖고 놓은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려견도 무사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